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요즘은 이번 해를 돌아보며 생각이 많을 때이죠. 여러분은 이번에 어떠셨나요? 만족스럽게 보내셨나요? 조금 아쉬운 것 같다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보람차고 행복하게 새해를 맞이할 거니까요. 이 사소하고 작은 행동을 하면서요. 오늘은 더 빠르게 원하는 삶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 존 크럼볼트, 라이언 바비노 저자들의 더 빠르게 실패하기와 함께 알아볼게요. 테드 올랜드와 데이비드 베일즈의 저서 예술가여 무엇이 두려운가에 실린 어느 도자기 공예 선생님의 실험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강사는 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채점 기준을 설명합니다. 채점 기준은 간단합니다. 도자기 50개를 만든 학생은 A를, 40개를 만든 학생은 B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 학기 동안 만든 작품 중 최고로 잘 만든 작품 한 점만으로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 그룹은 양으로만, 또 다른 그룹은 작품의 질로만 평가한다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한 학기가 끝났습니다. 실험을 주도한 강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미적, 기술적, 섬세한 면에서 최고의 작품을 제출한 학생들이 모두 양 중심 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죠. 양 중심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더 많은 작품을 제출하려고 도자기를 수도 없이 빚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느새 흙을 다루는데 점점 능숙해져 갔던 거예요. 한 점 한 점 빚어가며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 것이죠. 반면 작품의 질 중심 그룹의 학생들은 이와 대조적이었습니다. 완벽하고 정교하게 빚은 도자기 한 점을 제출하기 위해 세밀한 계획을 세웠고 결국 대부분의 학생이 학기가 끝날 때까지 몇 점도 완성하지 못했어요. 연습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력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실험의 예를 무척 좋아합니다. 이 실험에 중요한 원칙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성공하는 이들의 절대 원칙, 바로 재빨리 행동에 뛰어들기를 설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실수나 실패를 피할 방법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드러낼 기회를 열심히 찾아다니죠. 이 행동은 그들을 무엇이든 재빨리 배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숙한 준비야말로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임을 깨닫게 합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준비가 덜 된 것을 시작하지 않아야 할 신호로 여깁니다. 그리고 계획을 새롭게 바꿔볼 궁리를 하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준비와 계획에 쏟아붓는 거예요. 자, 곰곰이 돌이켜보세요. 최근에 자부심을 느낀 때는 언제인가요? 그 성취를 이뤄가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능력 바뀐데도 낑낑대며 일을 해야 했거나 중간 과정이 실수투성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당신이 가장 많이 성장하고 큰 성취를 한 때는 실수와 실패가 가장 많고 큰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갖고 있던 실패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전체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죠. 그것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일과 실패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필자들은 실수와 실패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학습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쉬운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시종일관 당신에게 요구할 겁니다. 가능한 좀 더 빨리, 그리고 자주 실패하세요 라고 말이죠. 가능한 빨리, 형편없이 하세요. 매혹적인 연기, 아름다운 예술작품, 창의적인 비즈니스와 천재적인 발견은 남다른 재능이 있었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히 말해 수백 번의 실수와 실패로 일궈진 것들 뿐입니다. 제리 사인필드와 크리스 락과 같은 노련한 코미디언들도 급조한 농담거리들을 지방 소규모 공연장에서 선보이며 수천 번 시도한 후에야 현재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수정과 개선을 거친 소수의 공연 아이디어만이 전국 관객에게 선보일 만한 쇼로 이어진 것들이에요. 대부분 처음에는 관객에게 철저히 무시당했던 농담들이었죠. 하워드 슐츠의 스타벅스 창립은 많은 실수로부터 성공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설립 당시 슐츠는 스타벅스의 모델로 이탈리안 커피숍을 점찍었다고 해요. 미국 소비자들에게 근사하고 새로운 경험을 선보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훌륭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스타벅스는 어떤가요? 슐츠의 초창기 컨셉과는 비슷한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최초의 스타벅스 매장에는 바리스타들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오페라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메뉴는 이태리어로 되어 있어서 손님들이 마구 짜증을 내곤 했죠. 제대로 앉을 의자도 없었고 무지방 우유는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타벅스는 수천 가지의 실험과 개선을 통해 비로소 지금의 모습을 이뤘던 거예요. 더 빨리 배우기 위해 더 빨리 실패하라 라는 지론은 흔히 실리콘밸리 사업가들이 말하는 실패하며 전진하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개념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기본으로 여겨집니다. 신제품을 가능한 빨리 선보여 피드백을 얻고 기회나 취약점을 파악하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다음 행보를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픽사 또한 이런 지침을 따르고 있는데요. 픽사의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인 에드 캡멀은 픽사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은 엉망인 상태에서 엉망이지 않은 상태로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영화 제작 산업은 수천 개의 완성되지 않는 개념 사이에 몇 가지 괜찮은 아이디어가 묻어있는 원시적인 스토리보드 몇 장에서 시작하죠. 초기에는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셀 수 없이 많아요. 애니메이션 팀은 하나의 최종 컷을 위해 수천 번의 수정을 거칩니다. 실패를 거듭하는 여유를 스스로 허락하면서 형편없는 아이디어는 가능한 빨리 내던지죠. 그리고 그때서야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경지에 이릅니다. 니모를 찾아서와 월의 감독을 맡았던 앤드류 스탠튼의 말도 들어볼게요. 제 전략은 항상 똑같습니다. 가능한 빨리 실패해버리자는 거죠. 즉,
망치는 걸 피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물론 해답에 도달하려면 그 과정도 신속해야겠죠. 생각해보세요. 사춘기도 지나지 않고 성인에 이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 번에 성공할 수는 없어요. 저는 금방 틀릴 것이고 정말 빨리 틀릴 것입니다. 만약 창의적인 일을 시도한다면 스스로에게 실패할 여유를 허락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창의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해요. 우리 모두는 살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문제 해결책을 찾으며 꿈꾸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창조물이죠. 작가의 라무드는 글쓰기 수업에서 글을 쓸 때 부딪히는 도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건 정말 엉망진창인 초안을 써보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에요. 정말 엉망인 초안을 쓰면 두 번째 안은 더 좋아지고 세 번째는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다 쓰고 나서야 자기가 무엇을 쓴 건지 깨닫는 작가들이 대부분이에요. 도대체 어떤 주제에 대해 쓰고 싶은지, 어떻게 이야기를 펼쳐나갈지 몰라도 일단 자리를 잡고 앉아 단어들을 짜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스토리 전개 방향을 비로소 잡게 됩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빠르게 실패하기의 핵심입니다.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일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들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빨리 배우기 위해 빨리 실패하세요. 앞서 살펴본 혁신가들의 공통점은 요령을 터득해 앞으로 전진하고 많은 교훈을 얻기까지 기꺼이 실패의 실패를 거듭했다는 점인데요. 성공하는 이들은 어떤 것이든 배우고 이것을 터득하는 최선의 방법이 가능한 빨리 실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전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실패와 엉망인 사고, 잘못된 출발점, 물거품이 된 노력들로 가득 차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실패를 없애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실수를 피하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며 질질 끄는 대신 이들은 즉시 행동합니다. 자신의 노력이 완벽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거나 경쟁력이 전혀 없어도 말이죠. 성공은 대개 위태로운 상황과 어설픈 노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세요. 성공은 대개 위태로운 상황과 어설픈 노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러니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먼저 그 일을 얼마나 망치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무엇에 성공하고 싶다면 나는 먼저 무엇을 실패해야 한다. 어떤 일을 꿈꾸고 있다면 빠르게 실패하기 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래요. 실패를 피할 것으로 치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가능한 무언가를 빨리 망쳐볼 전략을 세워야 그 결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빠르게 실패하기를 이렇게 쉽게 이해해 보는 거예요. 훌륭한 뮤지션이 되고 싶다면 먼저 엉망인 음악을 수없이 연주해 봐야 한다.
언제나 탁월한 결정을 내리는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다면 먼저 진부한 결정을 내리는 일정 시간을 보내야 한다. 소설 한 권을 쓰고 싶다면 먼저 하찮은 이야기들을 써봐야 한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먼저 형편없는 영어를 많이 해봐야 한다. 진정한 예술가가 되고 싶다면 먼저 어설픈 예술을 창조해봐야 한다. 최고의 상업 건축가가 되려면 먼저 비효율적이고 거추장스러운 건축물을 디자인해봐야 한다. 재능 있고 용감한 암벽 등반가가 되려면 먼저 소심하고 서툰 암벽 등반가가 돼야 한다. 수학을 아주 잘해서 어려운 분석 문제를 척척 풀고 싶다면 먼저 간단한 수학 문제야 씨름해야 한다. 훌륭한 테니스 선수가 되려면 먼저 수많은 경기에서 패배하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 당당한 초보자가 되세요. 생각해보세요. 실수를 한다고 죽지는 않아요. 틀린 말을 하거나 어설픈 아이디어를 따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는 삶이 당신을 구속합니다. 새로운 경험과 성장에 대한 기회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어요. 실패를 피하려는 것이 오히려 실패의 확실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해 나타납니다. 게으름, 남의 성공에 대한 질투, 주의력 결핍, 우유부단함, 의심 등이 있죠.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 의심되면 잘하는 것만 하려는 경향을 보여요.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인데요. 자신의 전문성이나 능력에 의구심을 던질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도하기 전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똑똑하고 능력 있으며 성공할 만하다는 걸 만방에 알릴 수 있을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만약 지능이나 재능 또는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지나치게 가혹한 태도가 당신을 제한할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를 자신이 능력자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그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초보자의 마음으로 임하면 선택 가능한 행동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자신이 몰랐던 호기심을 발견할 수도 있죠. 아니면 그저 순간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자체도 의미 있습니다. 지금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일단 즐기고 그 결과를 지켜보세요. 결국 배울 가치가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빠르게 실패하기 접근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 법칙은 언제나 테이블에 더 많은 옵션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은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행운이 활짝 열려있기를 바랄 거예요. 호기심 많은 초보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마음 상태와 예상치 못한 기회와 경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는 것을 시도할 때 초보자의 마음가짐으로 활동에 접근한다면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냥 시도하세요. 자신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초보자로 여기세요. 항상 호기심을 갖고 즐겁게 행동하세요. 실적이 아닌 배움에 초점을 맞추세요.
실수를 당연하게 여기세요. 다른 사람들을 선생님으로 보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신이 모르던 것을 발견하려 애써보세요. 전문가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적극 이용해보세요. 두려움을 행동에 적용해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거예요. 먼저 두려움의 본질을 파악합니다. 늘 해보고 싶었지만 실패가 두려워 망설였던 일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전문 사진작가가 되어보고 싶었어. 하지만 성공할 정도로 재능과 실력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사고를 전환해 봅니다. 최대한 빨리 실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엉망인 사진이라도 잔뜩 찍어서 사람들에게 선보일 기회를 찾아봐야겠어. 다음 달에 있는 사촌 결혼식은 어떨까? 먼저 시도해보세요.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시도해보세요. 실수 속에서도 그 일을 즐기세요.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드백을 구하세요. 결혼식 사진을 찍으려면 사람들에게 내가 초보 사진 작가라는 걸 알려야겠어.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고 조언도 구해야지. 그리고 실패하며 전진하세요. 앞으로 시도한 자신의 도전적인 행동을 통해 배울 점을 발견합니다. 결혼식 사진을 찍는 동안 가장 즐거웠던 점은 뭐였지? 사람들이 어떤 사진을 좋아하고 싫어했지? 지금 내 장점은 무엇이고 어떤 점을 더 노력해야 할까? 다음 도전 과제를 또 찾습니다.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목표를 찾아보는 거예요. 다음에는 일의 대가를 받는 결혼식 사진 작업을 제안해 봐야겠어.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권하고 싶어요. 사고를 크게 하라고 말이죠. 생각에 불필요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면서 성취 가능한 일들을 내던질 필요가 없어요. 반면 행동은 작게 할 것을 권합니다. 이루고 싶은 온갖 거창한 일들을 정의하고 살을 붙이는 데 애쓰기보다는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을 당부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우선 살펴보세요. 물론 야망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필자들의 경험상 성공은 서로 연관 없어 보이는 일련의 작은 행동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세심하게 잘 짜인 계획보다는 말이죠. 내가 하는 작은 행동들에 대한 작은 성공이 당신의 삶을 움직이게 합니다. 복잡한 프로젝트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여러 단계로 나눠줍니다. 일에 관심을 갖고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하며 언제나 동기부여를 주죠. 일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인 발전과 피드백의 이점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어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즉각적인 행동에 뛰어들게 만듭니다. 행동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 다가오는 기회 앞에 열린 자세를 갖게 해주죠. 가장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행동하게 해 위험 부담을 줄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줄임으로써 현재를 마음껏 즐기게 돕습니다. 지금 한 가지 행동을 시작하세요.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건 언제나 어려운 일이죠. 진로를 완전히 바꾸거나 회사 사무실 구조를 재정비하거나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 등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서 온몸이 뻣뻣해지는 기분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어려운 목표에 대한 걱정을 그만두고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아무리 삶이 혼란스럽고 난장판인 것 같아도 언제든지 긍정적인 한 걸음은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 첫 걸음을 내디딤으로 일을 진척시키고 새로운 기회에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 걸음을 내딛는 것은 그보다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은 시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당신에게 중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괜찮아요. 그것을 통해 배우고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일을 시작하고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원대한 성취를 하겠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작고 쉬운 행동일수록 더 좋아요. 작은 성공 접근법의 특징 중 하나는 그런 작은 행동들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일직선이 아닌 길을 걷는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 작은 단계를 거치는 동안 즐거움을 만끽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 도달하는 놀라움을 느껴보세요. 이 작은 행동들은 명확해야 해요. 행동은 쉬워야 합니다. 즐거워야 하죠. 어떤 행동을 택하든 즐겁고 흥미로운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긴장될지라도 열정을 갖는 일이면 됩니다. 그리고 즉각 행동하는 거예요. 비용은 적게 들수록 좋아요. 현실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정말 작은 성공의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닐 테니까요. 빨리 행동을 취하는 게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점점 흥미로워질 거예요. 당신이 이룰 수 있는 더 작은 성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서 지금 당장 5분 안에 할 수 있는 행동들 말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에 알던 친구에게 이메일 보내기, 싱크대에 쌓아둔 접시 닦기, 동네 공원으로 산책 나가기,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기, 감사합니다 1000번 말하기, 자기 전 침실용 탁자 위에 올려놓은 책 한 페이지 읽기, 1분 동안 명상하기. 거북이의 별책부록 채널에서도 이런 작은 행동들을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이 작은 행동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래야 모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떤 행동을 택하든 세상 밖으로다가 그것을 실행에 옮기세요. 즐거움을 만끽하고 예상치 못한 경험과 기회를 맞이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염두에 두세요.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히 생각하세요. 자신의 실수에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결과에 연연하며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이루려는 목표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하지만 성취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좀 더 쉬운 행동을 택해야 한다는 신호로 아세요. 언제나 호기심을 갖고 기회가 되는 대로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을 기회를 찾으세요. 만나는 사람 모두가 잠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늘 명심하세요. 오늘은
존 크럼볼트, 라이언 바비노 저자들의 더 빠르게 실패하기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사실 꽤 오래전에 이 책을 추천받았었어요. 한 구독자님이 이 책을 잘 읽고 제 목소리로 듣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책을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되었었는데요. 읽기까지 마음의 준비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무의식 속에서 실패하기가 싫어서 실패라는 단어 자체가 불편했던 거예요. 실패 자체가 진짜 싫었어요. 실패했다는 기분도 싫었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깨달았어요. 알고 보니 저는 실패에 대해 쓸데없는 감정을 두고 있었더라고요. 도전을 하기 전엔 실패가 싫다, 실패가 너무 두렵다 라는 감정들이 있었고,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도 와, 나는 진짜 재능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실패를 하고 실패하는 걸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늘 성공할 순 없어. 근데 뭐가 부족했지? 뭘 개선할 수 있을까? 뭘 다르게 도전해볼까? 뭘 해야 재미있을까? 를 계속 생각하고 조금씩 해보다 보니 신기하게 그게 어느 순간 결과가 확 오더라고요. 계속 예상치 못한 좋은 일들도 생기고요. 마치 god의 촛불 하나 가사처럼 불을 밝히니 촛불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그러면 정말 내 삶과 마음속의 어둠이 어느새 사라지겠죠.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의 실패가 어둠이 아니라 한 줄기의 빛으로 여겨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즉시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라도 생각하고 실천해 보세요. 뭘 할지 모르겠다면 제 채널 영상 계속 시청해 보세요. 해보고 싶은 작은 행동들이 어떻게든 생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로요. 저도 뭘 해도 즐겁게 하자 주의라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긍정 에너지를 가득 담아 소개하고 있거든요. 실천하는 과정에서 안 좋은 일들이 생겨도 가볍게 생각하고 계속 나아가 봐요, 우리. 분명 좋은 에너지 받으시면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실 거예요. 그 빛나는 성취를 누리시기 바랍니다.